안녕하세요. 예쁜 상처 TV의 이강래 교수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저하고 꼭 약속, 꼭 구독 이렇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5회째 서울대학교 인턴십 프로젝트를 떠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아이들과 함께 새벽이 아직 허리에 걸쳐 있는데 버스 2대를 타고 출발했었습니다. 뭐냐고요? 서울대 인턴십 프로젝트 제5회째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눈곱이 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1회 인턴십 프로젝트를 서울대에서 초청받아서 하기 위해서 5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1회로 끝나버릴 줄 알았던 아이들과의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의 나를 세우는 멘토링 프로젝트가 5회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꼭 필요한 감동이 그리고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째에 여러 학생들이 서울대를 다녀왔지만 그 중에서 홍승철이라는 학생은 서울대를 다녀오는 하고 내려오는 버스에서부터 변화가 일기 시작해서 그로 인하여 검정을 보고 지방대학에 입학했고 그리고 지금은 군대에 갔는데 제대하면은 어떻게든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서울대학의 홍병희 교수님 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 방에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국수를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에게는 5년 전에 받았던 감동이 몸에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그는 뭘 느꼈을까? 5년 전에 본인은 자기는 짐짝처럼 물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기는 그냥 대충 버려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서울대학에 가서 뭘 느꼈냐? 나도 아직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구나. 그런데 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껌 버리듯이 침 뱉듯이 뱉어버리며 살아왔을까 하는 최초의 반동을 느꼈던 것이 서울대 인턴 레지던트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었기에 홍승철이는 그걸 느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승철이 눈에는 홍병희 사랑스러운 교수님의 눈동자와 그리고
그들을 멘토링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나온 선배, 형, 누나 그리고 언니들의 눈동자에서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는가 봅니다. 이 아이들에게 감동 후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던 서울대학 화학공학과의 홍병희 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뭐 대안학교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라도 계속 지속하자. 벌써 5년이 됐다는 것은 놀랍긴 한데, 걔네가 그 어떤 그런 제목이 원래 나쁜 애들이 아니거든요. 훌륭한 애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기회를 잃고 그 루트에서 잠깐 벗어났던 애들인데 걔네들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핀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었던 계기, 그다음에 맥지의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첫 해에는 첫 해 왔던 친구들 정말 강렬했는데 통제가 좀 잘 안 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야 이거 해마다 할 수 있을까? 그때 다행히 뭐 잘 진행이 되었고 걔는 하룻밤을 자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제 해보니까 너무 비슷한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통인 거예요. 같이 만나고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얻는 것 같아요. 뭐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랑 지내면서 좀 서로 느끼고 배우는 자리.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 맥지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이 인생에 대해서 좀 배우고 더 배려하고 생각에 좀 폭을 넓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맥지가 좀 광주에만 머무르지 말고 좀 확대해서 진짜 딴 데도 알아봤는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맥지만큼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홍병희 교수는 대학 시절에 2번이나 아기를 지우듯 세상에서 자기를 지우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홍병희라는 사람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병희 교수가 없었다면 가임 교수와 노보셀로프 교수가 그래핀으로 노벨상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된 홍병희라는 사람은 일찌감치 40이 채 되기도 전에 명성이라면 명성일까 그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래핀으로 그러한 명성을 얻었지만은 항상 홍병희 교수 마음속에는 자기가 무지와 빈곤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감싸 안으면서 낮은 것으로 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울대로 달려왔을 때 홍병희 교수가 특강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바보 멍청이에요. 학교 다닐 때 70명 가운데 40등 했어요. 그리고 또 공부가 싫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람들이 그래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제일로 빨리 가는 사람, 그리고 그래핀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논문을 읽어주는 2번째 사람이 됐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래핀이 저에게 떨어진 것은 어이구 왜 이렇게 게으른 나에게 그래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줬을까? 이것은 정말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이번에 특강할 때도 서울대에 온 학생들에게, 유기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40분간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 유기 청소년 아이들이 홍병희 교수와 그리고 그 일을 맞이해 준 그 일단의 제자, 후배, 선후배 교수님들을 자기하고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나 나나 아무 차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홍병희 교수는 그래피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가? 그리고 나는 세상을 바꾸려는 무리들 중에 나는 항상 빠져 있었다. 왜 나는 당연시 빠져 있어야 됐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래피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는 축에 끼어들 수 있다. 나는 지금 5회까지 해서 한 명도 서울대학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지만 6회에는 한 명이라도 이렇게 2년이 되면 한 명이라도 서울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던 너희가 어느 사이에 껑충 뛰어 올라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성적이 좋아서 연구를 하려고 오는 사람보다도 성적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적성과 그리고 열정이 더 많이 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끝내는 꿈을 실현하는 그러한 위치에 가게 되더라.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홍승철이는 지방의 경제학과에 1회 때 왔죠. 경제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왔어요. 교수님 다리를 놔주세요. 저는 정말로 다녀와서 대학 마치고 홍병희 교수님의 연구팀에 합류해서 저도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대회에 합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기대를 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잠깐 라디안 큐 바이오라는 기업체를 방문했었습니다. 라디안 큐 바이오는 지금 현재 AC 심장 재세 박동기를 가장 우수한 만들어서 각 공무원 단체에 배급하고, 또 그보다도 생명과학 분야에 진출해가지고 혈액 전처리 키트를 세계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해서 지금 현재 약 300억, 400억 이렇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회사에 그 회사의 대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김범기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애들을 회사에 꼭 초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그 특강을 하는데 이런 말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나는 어때 그렇게 공부를 싫어했는가 모르겠다. 공부를 하면은 정말 도시락 싸갖고 도망다니고 싶다. 엄마가 소원을 하고 엄마가 애걸복걸해서 엄마 때문에
나는 대학을 갈 꿈을 꿨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도 시험을 몇 번 떨어지고 그리고 겨우 전문학교에 합격했는데 그 전문학교도 비인기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걸 계속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대요. 그것도 키가 180cm나 되는 거구가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다녔으니. 그러나 그러한 김범기 대표에게 어느 날 한순간에 폭풍처럼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춘에게의 변화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온다는 것이 이 김범기 대표의 특강 가운데 나오는데, 어느 날 자기 집이 가까운 해변가를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가까이 가니까 그 건물과 건물들 사이에서 청소를 하는 아줌마들이 여러 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유난히 어떤 아줌마의 뒷모습이 눈에 밟히고,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그 아줌마가 갑자기 엄청 소리를 내면서 왁왁 거리면서 땅바닥에다가 구토를 하고 있는 뒷모습이 목격돼서 가까이 가봤더니 세상에 그분이 자기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공부 안 하는 183cm나 되는 아들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학적인 물질이 넘쳐드는 거기에서 몸을 상해가면서 불순물 제거를 해가서 거기서 일당 벌어온 돈으로 학비를 댔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 이 김범기 대표는 정말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서울대학에 가서 홍병희 교수의 특강을 통해서 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겠구나, 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회에 끼어보고 싶구나 하는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김범기 대표는 그 어머니의 구역질나는 뒷모습을, 토하는 뒷모습을 통해서 그걸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가치, 내가 존재해야 될 가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대학에 기왕 왔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타인의 힘으로 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대학 공부를 진짜 해야겠구나 해서 정말 쓰러질 듯이 공부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습니까? 혈액 전처리 키트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유엔에서조차 알아주는 그러한 물질을, 신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해변가의 구토가 귀에 쟁쟁이는 것을 느끼면서 아직도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 즉 84세의 소녀가 살고 있는 그 박물관으로 가겠습니다. 그 84세의 소녀, 그분은 바로 박청수 교무라고 합니다. 이 박청수 소녀는 지금 현재 노벨상에도 후보로 2번이나 이렇게 추천될 정도로 지금까지 우지와 빈곤, 아픔을 자기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무려 55개국의 병원, 학교 등등 거의 약소 국가에는, 특히 어떤 국가에는 그 국가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리가 잘려났던 캄보디아의 지뢰를 제공해준 그분이 바로 84세의 소녀 마더 박청수인데요. 애들이 마더 박청수님의 특강을 듣는 순간에 태도가 어땠냐, 정말로 이 애들을 강의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자고 나가고 화장실에 가고 머리 만지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조는 한 명만 빼고는 다
다 골똘히 마더 박정수님의 말을 듣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이 그때 선생님이 이광래 교수님 그때 박정수 마더님의 특강 시간에 아이들의 태도는 기적이었어요. 한 명이 졸고 있는 게 어떻게 기적이요. 그러나 그들의 정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특강이 끝났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대요. 마더님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박정수 교무님이 너희들 그 말 합창해봐. 그러니까 한 40명이 합창을 했대요. 마더님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껴안는 신용을 이렇게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전부 15, 16, 17살짜리 소년인데 이들에게는 사실상 홍적상의 부모만 있었을 뿐이지 실제 부모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에 와서 이 애들이 실제 어머니였던 거예요. 2박 3일간의 홍병이라는 사람, 그리고 김범기라는 인간, 그리고 아직도 소녀라고 외치는 84세의 박정수, 이런 사람을 누가 길 잃은 우리 천사들에게 안겨줬을까요? 누가 안겨줬다고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브릿지로서 이 아이들의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줄 이 아이들의 절름발이 관절을 인공 관절로 바꿔주는 완전한 그러한 유대한 변혁이 언제 2박 3일 동안에 서울대 인턴십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이런 데 나서서 얘들을 이런 방법으로 껴안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활혁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연성이 높아졌죠. 그럴 수도 있어야죠.